제가 처음 숭실고에 근무할 당시에는 첫 번째로 지하철 6호선이 없었고요. 두 번째로 아파트가 미성 아파트하고 신성 아파트 단지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은평 터널이 뚫리지를 않았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학교 앞에까지 운행하는 지산버스하고 마을버스가 없었죠. 숭실학교 뒷산에 편백나무 숲이 없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를 건너서 숲으로 도서관이 없었습니다. 지하철 6호선하고 은평터널이 뚫려서 그리고 또 지산버스와 마을버스 노선이 신설돼서 학생들의 숭실 중고등학교 접근성이 아주 좋아졌어요. 또 아파트가 많이 건설돼서 주거시설이 쾌적해졌죠. 그리고 편백나무 숲이 조성되고 내를 건너 숲으로 도서관이 개관해서 문화적 삶의 질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도 없지는 않아요. 저는 숭실고등학교 퇴임 이후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숭실고 학교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기 위해 옵니다. 최근에 학교 앞쪽 동네가 재개발될 예정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파트가 건설되면 도로가 넓어지고 편의시설이 확충되어 좋은데 한편으로는 수십 년 오가며 정들었던 단골 음식점 또 이발소, 카페가 있던 골목 풍경이 사라져서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저는 2000년도에 은평구로 이사를 와서 주변을 보니 많은 이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내었어요. 은평구 곳곳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신사동은 언덕길이 참 많은 곳이었어요. 그 당시 운전을 할 때 언덕길을 오르다가 차 시동이 꺼질까봐 노심초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 봉산 터널을 뚫려서 지리적으로 차들의 왕래가 편리해지긴 했지만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차량 통행이 많아서 소음과 매연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불편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마을이 발전해서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원래 마을을 유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신사동 집들은 골목이 많고 중간에 막다른 골목이 많아서 집을 찾기가 참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막다른 골목길이 그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생활하는 데 불편함 없이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진다면 꼭 아파트로 개발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은평구에 개발 안 된 지역이 있는데 그런 곳을 남겨놓았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젊은 사람들은 사진으로밖에 동네를 알지 못하니까 직접 볼 수 있게끔 남았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 여기 이사 올 때는 학교 앞에 감나무골이라고 해서 집도 많지 않고 파출소도 없었어요. 그때는 도둑이 많았어요. 그런데 파출소가 생기면서 도둑은 없어지고 사람이 많아져서 빌라가 많이 생겼어요. 지금은 도서관도 있고 아파트도 있어서 사람이 많아졌죠. 옛날만 해도 집이 별로 없고 가게도 별로 없었어요. 그냥 시골 동네 같았어요. 그래서인지 산이 참 좋았어요. 살다가 힘들면 숭실고 뒷산에 올라 사람 없을 때 소리도 지르면서 스트레스 풀고 새벽에 밥솥에 밥 앉혀놓고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곤 했어요. 산에 있으면 에너지가 충전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가 무릎 연골 파열되고 수술하고 산을 못 가다 작년 봄에 올라가 보니 많이 변했더라고요. 편백나무 심어놔서 산책하기 좋고요. 칼국수 먹으러 온 사람들이 편백숲이 어디인지 물어볼 정도로 유명하더라고요. 꽃도 예쁘게 심어놔서 봄이면 진달래꽃 보러 갑니다. 마을도 그렇고 산도 그렇고 사람과 살기 좋게 변해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은평구 신사이동에 7년째 거주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서울 지역에서도 가장 시골 같은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정이 넘치는 동네죠. 그런데 요즘에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하잖아요. 내수 도서관 앞 신사 1구역도 재건축이 진행 중인데 현재 주민들의 이주가 거의 끝났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의 기록으로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2022년의 모습이 앞으로 다시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그렇게 재개발 지역의 골목길, 빈집의 대문 등을 사진 작가님과 함께 찍고 있습니다. 나중에 주민들의 인터뷰와 이야기를 모아서 사진 에세이집으로 출판하려고요. 사람에겐 개인의 역사가 있듯이 동네에도 동네가 가진 이력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록으로 남기면 흥미롭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곳에 살았던 마을 주민들은 나중에 자신이 살았던 동네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낄 텐데요. 그때 한 장의 사진이 있다면, 내가 추억하고 그리워할 수 있는 그런 기록이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동네가 변화하는 것에 대해 아쉽기보다는 편리하게 변하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아파트만 짓지 말고 다양한 형태의 개발이 이루어져서 과거와 현대가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는 마을이 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985년도) 제가 태어난 해니까요. 그때부터 쭉 살았고요. 제가 도서관 근처 숭실중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전에 제가 다닐 때는 약간 서울에서 시골스러운, 지금도 약간 그런 정겨운 거는 남아있지만 그래도 도서관이 생기고 서신초등학교라는 게 지금은 생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 어린 아이들도 다니고 젊은 층도 다니고 하니까 예전에는 뭐 이렇게 생기가 없었던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되려 좀 약간 푸릇푸릇하고 좀 약간 봄 같은 느낌? 생기가 많이 도는 느낌? 활력 있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저는 평소에 자연을 좋아하는데 지금 집 근처에 산이 있어서 무척 마음에 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새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공기도 맑고 장점이 참 많은 곳입니다. 사실 서울에서 산과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잖아요. 아쉬워하던 찰나에 지금 집이 나온 걸 알게 되었죠. 전에 거주하던 분도 40년에서 50년 거주하시다가 이사를 가셨더라고요. 저도 이사 와서 참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은평구 신사동은 축복받은 땅입니다. 지금은 이제 재개발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낙후된 것은 쾌적하게 만들고 더 나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면서 개발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람입니다. 저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은평구에 살고 있어요. 제가 도서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데 방 창문을 열면 새소리가 들리고 맑은 바람이 들어와요. 조용하고 한적하고 또 자연이 많은 동네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도심 속에서 여유를 찾을 수 있는 좋은 동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신사동의 재개발로 인해서 마을의 모습이 변해가고 있는데 어릴 적 동네 모습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싱숭생숭하고 슬프기도 해요. 그래도 개발이 이루어지면 지역 주민에게 도움이 되고 환경적으로 더 좋아지는 것 같아서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신사이동에 살아요. 집이랑 도서관이 가까워서 좋아요. 도서관 바로 옆에 놀이터가 있어서 좋고 때를 건너서 숲으로 도서관 뒤에 산이 있어서 엄마 아빠랑 가끔 올라갔어요. 저는 우리동네 느낌이 마음에 들어요. 아이스크림 가게도 있고 저는 학기도를 다니지만 집 앞에 태권도도 있어요. 또 집 앞에 치킨집이 있어서 좋아요. 제가 은평구에 처음 왔을 때 처녀 때는 이곳이 다 산이었었어요. 대림시장 사거리에서 국가자동 사거리로 내려가면 성가병원이 최고 컸고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82년도쯤은 신사동이 차츰차츰 조성이 되더라고요. 여기가 원래 막힌 동네였거든요. 은평 터널도 없었고
연희동이 넘어와서 지금 현재 모래내 설렁탕집 자리는 전부 다 미나리 밭이었었고요. 처음에 대림 아파트가 생길 때도 이런 곳에 입주를 하는구나 생각했는데 참 많이 변했더라고요. 그래도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곳이에요. 특히 어른들이 살기 좋아요. 봉산도 있고 안산도 있고 백년산도 있고 한강도 가깝고 그래서 노후에 제일 살기 좋은 곳이라고 전국에서 다들 알고 있는 곳이더라고요. 저도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자식도 낳고 또 손녀들이 이곳에서 크고 있어서 제2의 고향처럼 좋아하는 곳이고 마음이 항상 푸근한 곳입니다. 예, 처음 여기 왔을 때 인상이 여기는 아파트 단지가 아니잖아요. 저는 주로 아파트 단지에 살다가 보니까 이런 단독주택, 특히 이제 노후화된 단독주택 단지를 참 굉장히 생소하게 느꼈어요. 그리고 이 근방에는 또 연신내라든지 988과 다르게 더 문화시설이 없는 것 같았어요. 예, 그래서 이 도서관을 이 지역의 어떤 중심이 되는 문화시설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 공공도서관이라고 하는 이 시설을 이용하면서 어떤 문화적인 향유를 통해서 생활에 어떤 향상을 가져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서관은 아마 제가 떠난 뒤에도 관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력으로 굉장히 많은 지역 이제 활동을 해서 지역에 완전히 뿌리를 내린 것 같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은평구 참 좋은 동네입니다. 예. 우리 은평구는 제가 여기서 한 60여 년간을 은평구에서 살았습니다. 예. 첫 번째 제가 왔을 때는 참 산책로가 어디 있습니까? 그전에 산책로도 없었고 또 이게 불광천이라는 것도 없었고 또 도서관이라는 것도 없었고 예, 모든 것 다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참 좋아졌습니다. 산책로가 있고 불광천도 있고 또한 우리 신사이동의 이 도서관 참 마음에 듭니다. 사실상. 은평구의 좋은 점은요. 불광천도 너무 잘 돼 있고 산책로도 너무 좋고 야경도 너무 멋있고요. 그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런 동네예요. 은평구는 저희가 결혼을 해서 처음 정착을 한 곳이기도 하고 부모님도 같이 이곳에서 거주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제가 두 아들이 있는데 이곳에서 다 초, 중, 고를 졸업을 해서 정말 고향 같은 곳이고 그다음에 시골처럼 아직까지도 정감이 있는 그런 은평구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발전을 볼 수 있는 은평구 제가 끝까지 살고 싶은 은평구입니다. 은평구에 살면서 좋은 점은 숲속의 마을인 것 같아서 아이들 키우기에 참 좋은 것 같아요. 조용하고 또 바로 산도 구경할 수 있고 자주 산책하기에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은평구에는 다재다능한 사람이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도 많고 축구 국가대표 하는 사람도 많고 저희 학교에 스윙스라는 가수도 나왔고 그리고 은평구에 불광천이 있어서 산책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은평구 신사동에 거주하고 있는 은평 시민입니다. 은평구는 서민적이고 시인, 소설가들을 많이 배출한 문학적인 동네입니다. 북한산, 불광천 같은 자연 환경도 가까이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숭실중학교 뒤편에 편백나무 숲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저는 점심을 먹고 편백나무 숲을 산책하고 저녁 먹고는 아내와 함께 불광천을 almost every day 산책합니다. 저는 은평구 토박이로 어릴 때부터 거의 은평구에서 거주했어요. 은평구는 보통 사람들이 살기 좋은 동네예요.
주변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도 많고 교통도 좋고 따뜻하고 사람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인정이 남아있는 동네 같아요. 서로 인사하고 안부도 물어보고 여기서 오래도록 살다가 생을 마감하고 싶은 그런 동네입니다. 은평구는 서울의 서북쪽 끝 변두리지만 북한산 줄기로 둘러싸여 주변 환경이 쾌적하고 공원이 많은 곳이라 공기도 맑아서 아주 좋습니다. 서울 시내 접근성도 좋아 살기 아주 좋은 곳이죠. 공인중개사로서 은평구는 교통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타 구에 비해 집값이 조금 저렴한 편이고 다양한 주거 형태가 혼재하여 우리 같은 서민들이 살기 아주 좋은 곳입니다. 또한 이곳 은평구는 제가 아이들을 낳고 또 학교를 보내고 성장시킨 곳이라 우리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고향이고 제게는 제2의 고향이나 다름없습니다. 은평구는 인간적인 아름다움이 있는 동네입니다. 인성이나 인품적으로 훌륭하고 아이다운, 학생다운 학생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 은평구는 신경숙 작가나 윤동주 시인 같은 문학가들과도 관계가 깊은 지역입니다. 그래서인지 아이들이 문학을 배울 때 더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은평구는 제 제2의 고향입니다. 은평구와 서대문구 쪽에서만 한 40여 년을 살았고 이 동네 웬만한 골목 제가 다 알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살아보니까 약간 시골 분위기도 나고요. 맛있는 것도 서로 나눠 먹고 이웃 간에 인사도 하고 사는데 아주 편하고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가족이 사는 은평구는 서울이지만 서울 같지 않은 느낌이에요. 보통의 서울은 번화하고 복잡한데 은평구는 불광천도 있고 봄에 벚꽃도 예쁘게 피고 자연이 잘 유지되어 있어서 여유롭고 마음이 편해지는 곳입니다. 은평구는 결혼 후 남편을 따라서 처음 거주하게 됐는데요. 은평구는 서울의 다른 곳에서 느끼지 못했던 끈끈한 정이 많은 동네 같아요. 제가 평생학습관에서 영상 콘텐츠 제작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은평구 구석구석을 돌아다니고 주민들을 많이 만나게 됐어요. 주민들이 적극적이고 활동하는 것을 좋아하더라고요. 자신이 있는 동네를 더 좋은 곳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가까이서 보고 배울 수 있어서 큰 배움이 되고 있습니다. 은평구는 살아보니까 정이 더 들고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공간이 있는데 백년산이라는 곳인데 저희 부모님도 되게 좋아하시고 제가 강아지랑 함께 생활하고 있어서 강아지와 산책도 가는 공간이고 불광천도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물과 산이 다 있는 곳을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 두 개가 다 있는 공간이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만족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은평구는 주민들이 살기 좋고 제게는 휴식의 공간 같은 곳입니다. 불광천 산책로도 있고 예쁜 카페도 많아서 친구들과 자주 산책하고 놀러 다니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들도 많아서 좋습니다. 또 사람들이 친절해서 좋아요.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는데 모르는 분께 여쭤봤는데도 잘 알려주셔서 은평구는 친절하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을 명지대학교에서 보냈는데요. 비교적 이제 가까운 곳이기도 하죠. 학교 후배랑 같이 자취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처음 목격했던 아름다운 풍경은 불광천이었던 것 같아요. 봄에 벚꽃이 피는 건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것이고 여름에는 이제 벌레를 먹으면서 산책을 하기도 하고 가을과 겨울 이렇게 계절마다 얼굴을 새롭게 비추는 불광천을 산책하면서 보냈던 시간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일이 있거나 어떤 새로운 일로 찾아오게 될 경우에도 낯설지 않고 익숙한 느낌이 드는 곳입니다. 저는 은평구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너무 익숙한 곳이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건 생각조차 안 해봤습니다. 은평구는 서울이지만 산도 많고 공기도 좋은 자연환경이 많이 있고 또 제 또래 신혼부부들도 동네에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자녀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친구도 많고 학교도 많아서 자녀를 키우기 좋은 환경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은평구에서 37년을 살고 있어요. 제가 사는 은평구는 자랑할 곳이 굉장히 많아요. 푸르른 편백나무와 계절마다 꽃이 만발하고 불광천 산책로는 음악도 나오고 산도 많아서 등산하기가 참 좋아요. 은평구는 유치원 때부터 살고 있어요. 친정 부모님도 여기 계시고 결혼하고도 쭉 살고 있습니다. 기술교육원을 오래 운영하다 보니까 유치원 때부터 봤던 학생이 군대 휴가 나와서 놀러 오기도 하고 지나가다가 제 생각난다고 커피 사오시는 부모님도 계시고 네, 그렇게 또 지나가다가 인사하고 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서로 힘들면 응원의 이야기도 많이 하고 학부모님들도 아이들도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학원을 운영하면서 동네 사람들이 정도 많고 인심도 많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은평구에 15년 정도 살고 있어요. 처음엔 일 때문에 이쪽으로 와서 살다 보니 우리 서민들이 살기 좋은 동네 같더라고요. 조용하고 물가도 싸고 또 주민들이 서로 인사도 잘하고 편안하게 그 인사하는 분위기가 어릴 적 살던 마을 같아서 정말 좋았어요. 서로 어색하지 않게 지내는 모습이 평범하면서도 아득한 생각이 듭니다. 또 산이 가까이 있어 공기도 좋아요. 제가 사는 곳은 봉산 바로 밑인데 자연 환경이 좋아서 저도 산에 자주 올라갑니다. 지금으로서는 계속 은평구에 거주하고 싶어요. 교통도 편하고 또 생활에 안정적인 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는 곳이라 저는 참 좋아합니다. 저는 우리 동네를 비롯한 은평구를 꽤 좋아하는데요. 오래된 동네에 차분하고도 정겨운 분위기가 좋고 또 골목이 많이 남아있어서 좋아요. 저는 그런 골목 구석구석 탐험하듯이 산책하는 걸 좋아해서 일부러 길을 빙빙 돌아가기도 하거든요. 그런 골목들 사이에 이야깃거리가 숨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글을 쓰다가 막히면 주로 걷는데 걸을 수 있는 길이 끊임없이 펼쳐져 있어서 좋은 거죠. 제가 은평구리 부산동 도서관 마을에서 상주 작가로 머무른 적도 있는데 그때 또 은평구의 새로운 모습을 많이 발견했어요. 지역 주민들이 힘을 합쳐 환경, 교육, 여성 등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고 또 동네에 대한 자부심을 가진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은평구는 정말로 좀 동네가 살아있는 곳이다 이런 걸 느꼈거든요. 저는 은평구에 40년 넘게 살았습니다. 제가 사는 동안 은평구는 많이 변했습니다. 옛날에는 불광천 주변에 좋은 건물이 없었는데 지금은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섰어요. 처음에는 변화하니까 좋다고 느꼈는데 나이가 드니 변화가 아쉽더라고요. 낡았을 때 고치는 게 좋지만 너무 빨리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불광천에는 철마다 피는 코스모스도 좋아하고 동네가 좋아서 남은 여생은 은평구에서 계속 보낼 예정입니다. 저는 은평구에서 30년 넘게 살고 있는데 은평구가 참 많이 변하고 있다고 느껴요. 예전에는 도서관도 없고 학교도 적었는데 지금은 발전이 많이 되었어요. 불광천을 따라 맛집도 카페도 많이 생겼더라고요. 도서관도 생기고요. 은평구가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저도 주변 환경이 점점 좋아지고 도서관도 생겨서 여기서 더 오래 거주하고 싶어졌어요. 저는 음악 학원을 운영하면서 다른 곳으로 옮길까도 고민한 적이 있었는데 주변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은평구는 상대적으로 학부모님도 아이들도 되게 순수한 것 같아요.
제가 운영하는 방식이나 프로그램도 잘 따라와 주시고 호응도 잘해 주시고요. 착하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다고 느껴요. 그리고 학교와 도서관 바로 앞에 있는 학원은 드물잖아요. 아이들이 수업 끝나면 바로 도서관에 가기도 하고요. 학원 운영하기 좋은 환경이라 계속 은평구에서 운영하고 싶어요. 저희 가족은 은평구에 이사 온 지 4년 정도 되었어요. 다른 곳에 살다가 첫째 아이 초등학교 입학 전에 평생 살고 싶은 곳으로 이사를 해서 은평구로 오게 되었습니다. 신사동은 아이를 키우기 정말 좋은 환경이에요. 우선 유해시설이 없고 초등학교도 가깝고 도서관도 있고요. 주변에 중고등학교도 있어서 평생 아이들을 교육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제가 이사하려고 집을 알아볼 때 근처에 도서관이 생긴다고 해서 더 이사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이사 오고 나서 1년 후에 도서관이 열렸는데 그 뒤로 정말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은평구에 살게 된 이유는 불광천 때문인데요. 어쩌다 불광천을 놀러 왔는데 정말 마음에 들어서 이사 오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 아이가 7살이라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사했습니다. 이사 와서 본 불광천은 더 좋았어요. 자전거 타기도 좋고 한강으로 나가기도 편하고 운동하기도 좋습니다. 퇴근하고 불광천에서 뛰거나 걷기도 많이 하는데요. 항상 정비도 잘 해주더라고요. 그런 게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파트 밑에 비산산도 정말 괜찮고 여러 가지 면에서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은평구에서 30년 이상을 거주했고요. 여기서 오래 거주하다 보니 제2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은평구는 서민들이 살기 좋고 사람들이 순수한 동네 같아요. 은평구에서 30년 이상 동네 사업도 하고 현재는 복지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 만나서지만 은평구 사람들은 악의도 없고 서로 배려할 줄 알고 따뜻한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은평구는 불광천을 끼고 있어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은평구에 사는 많은 주민들이 불광천과 등산길을 많이 찾는데 저도 봉산터널 쪽을 산길을 자주 걸어요. 공기도 좋고 숲길도 많고 사람이 살기 적합한 동네 같아요. 저는 은평구 바로 아래에 있는 명지대학교를 올해 졸업해서요. 6년째 그 앞에 살고 있습니다. 응암 3동 감자국 거리랑 응암역 이마트랑 좀 가깝거든요. 제가 사는 곳이. 그래서 근처에 종종 들러서 집 밖을 잘 나서지를 않는 저로서는 자주 접하게 되는 동네인데요. 서대문구 북서쪽은 대부분 그렇지만 되게 조용한 동네인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또 조용하지만 불광천을 끼고 있어서 그런지 뭔가 살아있다는 느낌도 들고요. 은평구는 아내를 따라서 한 4년 전에 이사 왔는데요. 기존에 살던 곳하고는 좀 많이 멀기도 하고 아는 사람도 없어서 나름대로 좀 큰 결정이었는데 이사를 하고 나서 현재는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은평구가 서울이지만 자연하고 도시가 같이 공존하는 느낌도 있고요. 또 동네도 조용하고 집도 복잡하지 않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돼서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주변에 자연이 가까이 있는 것도 한몫하고요. 집 주변에 생태공원이나 북한산 같은 곳을 산책도 다니고 있습니다. 또 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이 있는데 학교가 가까워서 좋은 부분도 있고요. 이전에 살던 동네는 대로가 많고 신호등도 많아 건너야 했는데 은평구는 길이나 교통이 복잡하지 않아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곳이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다른 문제들이 없다면 은평구에서 쭉 늦게까지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 갈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족과 함께 4년 전에 은평구로 이사 왔습니다. 저희 부부가 맞벌이인데
둘째 아이를 낳고 아내 친정 근처로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은평구엔 부모님도 가까이 계시고 아이들 어린이집이 많은 편이라 자녀 키우기가 좋은 것 같아요. 동네도 조용하고 주변에 친구들도 많고요. 그리고 최근 도서관 바로 옆에 고래 맥주 창고를 오픈하면서 동네 주민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사실 가게를 처음 오픈할 땐 작은 동네이기도 하고 유동인구가 적어서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동네 주민들이 자주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류를 판매하다 보니 손님 상대가 어려울까 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착하고 예의 바른 분들이 많았어요. 또 도서관 옆에서 책을 빌리고 저희 가게에 들려서 맥주를 사가는 사람들도 종종 있고요. 주민들도 좋고 가게가 도서관 옆에 있어서 오래 잘 운영하고 싶습니다. 불광천에서 걷는 걸 좋아해요. 거기 벚꽃 폈을 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은평구에 있는 한옥마을도 굉장히 특색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 번씩 놀러 가는 곳이고, 북한산도 올라가지 못하지만 힘들어서 네, 굉장히 너무 아름답고 멋있고요. 은평구의 멋진 곳 여기저기 다니면서 소개하고 싶을 정도로 서울에서 인간미가 느껴지는 매력적인 그런 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은평구는 저한테 편안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는 동네예요. 친한 형이나 고등학교 친구들이 대부분 은평구에 살았는데 다들 비슷하게 선하고 편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동네마다 사람들의 분위기가 비슷한 게 있는데 은평구 사람들은 뭔가 악한 마음이 없고 평화주의자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인지 은평구는 저에게 평화의 상징이자 작은 마을 같은 정겨운 느낌이 드는 곳입니다. 저는 은평구에 30년 넘게 거주하고 있어요. 서울에 처음 올라왔을 때 터를 잡은 게 은평구였어요. 그 뒤로 정이 들고 시끄럽지 않고 조용해서 계속 살고 있습니다. 은평구의 장점은 사람들 인심이 좋은 것 같아요. 또 선하고요. 공방을 이용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웃들 성향도 다 좋은 것 같아요. 북한산이 둘러싸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체로 사람들이 편하고 조용한 것 같아요. 제게 은평구는 조용한 동네예요. 홍대처럼 거리에 사람이 많고 북적거리지는 않지만 한산해요. 제가 성격이 조용한 편이라서 은평구는 제게 잘 맞는 동네 같아요. 저는 은평구에 30년 넘게 오래 거주하였는데요. 은평구에는 친정 부모님도 계시고 어릴 적부터 살던 동네라 그런지 친근하고 편하네요. 또 서울인데 시골 같은 느낌도 있고 서민적이어서 따뜻한 동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은평 뉴타운으로 처음 이사 왔을 때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구파발역 근처가 허허 벌판이라 지나다니기가 무서워서 일부러 정류장을 지나쳐 내려서 집에 돌아서 가기도 했어요. 하지만 현재 구파발을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